1월 27일. 지금 누가 있어 증인시설을 거부하는 우리의 심정을 헤아릴까? 전두환과 최규하입니다. 외로운 사람들. 왜냐면 50 이 증언 나와야 된다 막 말할 때 최규하 같은 경우는 동행을 거부해요. 이거 이제 동행명령 하거든. 근데 거부를 해. 근데 전두환은 뭐냐면 백담사에서 하고 집행. 전두환도 그러니까 법원에서 동행명령을 둘 다 보내는 거지. 근데 최규하는 거부했고, 그리고 지금 전두환은 백담사 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간 거야 거기까지. 갔는데 여기서 전두환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못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최 씨는 동행명령장을 접수한 후 국회 출석 문제는 이미 서한을 통해 나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불출석 의사를 거듭 밝히고 앞으로 적절한 방법을 찾기 위해 대화의 문은 열어 놓겠다고 말해 방문 조사 등의 형식에는 응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니까 방문해갖고 물어봐라. 국회 직원들은 최 씨의 국회 출석 사실을 특이에 통보한 데 이어 이날은 전시를 방문했다는 거죠. 백담사에 27일 상호 10시 광주 청문회에 출석 증언해 줄 것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근데 전 씨도 거부할 것이 확실하다. 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딱 그 당시까지 모습을 그리신 거죠. 그렇게. 나는 지금 다시 현대사를 조금씩 보면서 느끼는 생각에 5.18 관련해갖고 물론 전두환이 가장 나쁜 인간이죠. 그런데 나는 너무 열받는 게 뭐냐면 더 열받는 게 최규하에 대해서 너무 책임을 묻지를 않아요. 맞아. 사실 최규하가 막을 수 있었어요. 본인이 목숨 걸고 막으면은. 목숨 걸어야지. 대통령이었는데. 그럼. 사람들이 5.18 때 대통령이 최규하였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전두환인 줄 아나 봐 지금. 근데 아니에요. 최규하 대통령이었어요. 맞아. 그리고 최규하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지 않았으면요 전두환이 군 못 움직여요. 그럼. 그래서 최규하가 5.18에 있어갖고 사실은요 주범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최규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책임 묻는 사람 없잖아 별로요. 5.18 하면. 그러게요. 이제 다 이제 전두환이 권총 차고 들어가 협박해가지고 이런 것만 나오는. 그러니까요. 자기가 아니, 딱 잡고 했을 수가 있는데. 협박 당했다고 제가 대통령이었는데 병신이지. 비상계엄을 완전히 전국계엄으로 만들어버리고 모든 거 다 하게 했으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게? 그럼. 대통령이었는데? 맞아. 최고 군 통수권자인데. 그리고 미군도 있었는데 뭘. 우리나라 군이 언제부터 마음대로 움직였다고. 쟤는 뭐 어부지리로 됐기 때문에 자기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것도 광주죠. 글쎄 이 사람들 왜 죽었을까? 지금 광주 얘기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전날 어떤 기사가 나왔냐? 집단 발표 3시간 전에 실탑을 직언했다. 광주청문회 취재 기자 증언, 도지사실 복도서 현장 목격, 최용 증인의 오후 탄핵 인수 주장 뒤엎어 하면서 여기 어떤 기사가 있는 이 기사가 나와요. 여러 증인들이 나오거든요. 이어 증언에 나선 임정복 씨는 정우 씨의 무혈 진압 지시 주장과 관련 5월 19일의 명령은 내가 작성했다면서 유혈, 무혈과 상관없는 정상적인 충정 작정 명령이었지 무혈 진압 명령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광주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죠. 또 마지막 증언 나온 김일옥 씨 35대 대는 5월 18일 광주에 투입된 이후 대검을 사용한 적 없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정복이라는 사람은 당시 31사 작전 참모 보좌관이었고 김일옥 씨는 7공수 35대 대장이었거든요. 근데 광주청문회에 나와가지고 그런 적 없다 비판하는 거야. 그걸 비판하신 것 같아 이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 명동도 안 했고 대검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럼 이 죽은 사람들은 뭐야? 그런 거. 그리고 이 뒤쪽은 1월달 뒤쪽은 다 광주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게 진짜 열받는 거야. 아니야, 난 도의적
책임으로 만족하겠어. 전두환. 광주 평점 최고 책임자. 평정. 평정. 그러니까 5.18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자기는 책임 없다고. 이게 왜 나오냐면 아까 백단서를 갔잖아요. 동행명령. 근데 여기서 전두환이 뭐라고 했냐면 기가 막히는 얘기를 해요.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럼 책임을 회피 안 하겠다는 건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기가 막히지. 전 대통령은 이 서신에서 본인이 편지를 쓰거든요. 본인은 지난 80년 광주에서 있었던 비극적 사태는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매우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하며 특히 그 과정에 있어서 고통과 피해를 당한 많은 분들의 한과 아픔은 저의 가슴에도 평생을 두고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재차 사과의 뜻을 표했다. 전 대통령은 특히 이곳에서 자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도 후회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이 같은 민족적 비극으로 인한 상처는 마땅히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동안 치유해야 할 책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에 미흡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뭔가 반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 대통령은 또 지난해 7월 23일 혁명에서 재임 기간의 모든 국정의 과오를 최고 결정권자인 자신의 책임이라고 밝혔던 것을 상기시키고 광주 문제에 있어서도 당시 국가 안보와 치안 확보를 위한 중요 요직책에 있던 본인에게 응분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며 그런 만큼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막 사과하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내가 그때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야. 지가 무슨 명령을 했고 내가 진짜 무슨 사격을 그게 아니고 그냥 정치적, 도의적. 그래서 이걸 비판하는 거죠, 이렇게 선생님이. 맞아. 느낌적 사과. 정말 악랄한 것 같아요. 무책임하고. 말은 또 번질나하게 해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이제 1월달 마지막 만평에 나옵니다. 이것도 광주예요. 뭐냐? 십자가를.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를 지금 가서 보세요. 장사동. 4주를. 장사동이에요. 장사동. 이 5.18 청문회에 그렇게 떠들썩하게 하는 것처럼 했는데 결과는 뭐냐? 장사동 하나 구속하는 거예요. 장사동 씨 구속수감 됐다는 거죠. 5공 수사 끝날 방침. 근데 이걸 이제 청문회보다 5공 비리 수사 가능하거든요. 5공 비리. 근데 5공 비리 수사를 마무리하는데 장사동 경호실법 위반, 직권남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당시 기사 보면은 장사동 씨 혐의가 뭐냐?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진짜 웃겨요. 종로구 3동에 소재에 있는 대통령 경호실 사무실을 1인 재단 사무실로 함께 사용하고 건설부 장관에게 압력을 넣어 1인 재단 부지에 건축 제한을 해제를 한 거. 이게 다야. 이제야 이게 오공비리가. 그러니까 감옥 갔다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고 사실은 뭐 경호실을 1인 재단과 함께 썼다 뭐 그런 거. 또 뭐 건축 제한 해제하도록 압력 넣었다 뭐 그런 거. 그런 걸로 해서 그냥 오공비 전체를 퉁쳐갖고 끝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특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오는 거예요. 1월달에 계속. 이게 1월달까지 있었던 우리 선생님의 만평 이야기였습니다. 박재동의 만평 한국사 89년 1월 편이었습니다. 해설이 너무 좋았어. 그지? 그냥 보면 이게 뭐지? 그럴 수가 있는데. 저도 옛날 생각이 이제 가물가물 나요. 그치? 그러니까 저는 TV를 그 당시에 너무 그냥 지금 제가 TV가 없는데 제가 TV 광이었어요. CM송을 다 막 달달 외울 정도로 CF 나오는 노래들 있잖아요. 그걸 달달 외울 정도로 TV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광고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광고 보는 것도 좋아했어요. 학교 와서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면 TV 켜는 거예요. 근데 낮 시간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50mm 관련 청문회였어요.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낮 시간에 만화 영화도 안 나오고. 근데 그것도 본 거야. TV에 나오니까. 근데 그때부터 제가 약간씩 눈을 뜨기 시작한 게 그 50mm 청문회를 제가 학교 갔다 와서 낮 시간에 봤던 거. 그때 대학생
누나의 증언. 알고 보니 그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퍼즐처럼 맞춰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 잠깐만 말씀드리면 대학생 누나가 증언이 나왔는데 피해자 경찰하고 잡혀가지고 이렇게 집차에 같이 가면서 수갑을 같이 차고 가는 거예요. 그 여학생 누나가 대학생 누나가 나 화장실 용변이 급하니까 소피가 급하니까 좀 누구 싶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경찰이 끌고 그냥 가서 그냥 바지 내리고 누라고 수갑 찬 채로.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너무 막 수치스럽지. 분노가 어떻게 저렇게 파렴치하게 그냥 무슨 폐륜적인 여성에게 어떻게 저렇게 모멸적인 거를 할 수 있나. 저 누나가 셋이다 보니까 이게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여성이 제 친누나 같은 거예요. 와, 우리 누나가 그걸 당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막 너무 막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경찰, 형사, 우리 수사반장도 보면서 자랐고 경찰, 군인 뭐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로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직업적인 로망. 장래희망 하면은 막 과학자, 의사 이런 애들도 있었지만 군인, 경찰, 형사 이런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저도 그랬고 미군에 대한 향수도 되게 많았고 향후에 또 다음에 또 소개하겠지만 그런 식의 그때부터 발단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청문회가 저한테는 사회에 내가 바라봤던 사회가 대한민국이 다르구나. 균열이 시작됐던 게 그 청문회 때부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보니까 그때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사춘기 시절 겪었을 때 그게 이제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저도 선생님 만평을 보면서 딱 하나씩 보다 보니까 이거는 뭐 무슨 일반 역사 속에 안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진짜로. 그러니까 되게 의미가 있더라고. 좀 디테일하게 알 수도 있고. 연도별로 정리를 해서 이게 전집으로. 그래서 그리고 만평이 대단한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억하는 사건인데 막상 그때 시간 지난 다음에 보면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평은 그냥 쭉 보면서 딱 보면은 이때 이게 있었네 딱 알 수가 있잖아 한 번에. 축약된 게. 그냥 축약된 것이 진짜로. 뉴스 기사를 보려면 얼마나 많이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핵심 이 글씨들 보면은 핵심 문구 뭐가 있네 딱 그냥 한 번에 하는 거야. 김영삼, 김대중, 삼김이 있고 옆에 누가 있고 여기 탁탁 금방 하는 거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선생님한테 하늘가 통한다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걸 왜 느끼냐면은 다른 만평은 내가 본단 말이에요. 다른 만평을 딱 보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가 그렇게 깔끔하지 않아. 선생님 거는 딱 보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진짜로. 그래서 나도 앞에 찾아보면서 딱 정리가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대단하시다. 고마워. 두 분 다 대단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 두 분 다 대단. 야, 이걸 언제 그렇게 찾았는지 자료를 착착착착 찾아가 딱 갖다 보여줘. 그럼 이거 하면 딱 그때가 나오는 거야. 아무도 못하는 거. 정준호 대표만이 할 수 있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박재동의 한국 만평사를 1년간 1년이 뭡니까? 3년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한 번 와갖고 한 달 시작하고 한 달치 더 힘들어. 한 달치 해야 돼. 그러면은 12주 곱하기 8 아닙니까? 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